시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슈들과 숨겨진 재료들까지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투자텔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오늘 JP모건이 뽑은 3대장,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역시나 여기도 대표되는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또 새로운 모멘텀과 테마가 등장을 했죠. 관련주들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이 JP모건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잘 정리해 놓은 텔레방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한미 원전 협력과 우리 기술의 미국 진출에 따른 가치 재평가입니다. 최근에 미국 내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미뤄졌었던 원전 건설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원전 협력 제안이 오가고 있죠. 특히 눈여겨볼 것은 우리의 차세대 원전 모델인 APR1400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즉, 규제 마찰 없이 바로 제때 지을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미 파트너십을 통한 한국 측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 더해지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미국 시장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JP모건은 어떤 기업들을 탑픽으로 꼽았을까요?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한전 컨소시엄 내에서 이 5대 핵심 주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데다가 미국의 APR1400 2기를 수주한다라고 가정할 경우 2028년 수주 잔고가 무려 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국내 최대 원전 건설사로서 한전,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홀텍의 SMR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전기술입니다.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상향 제시가 됐는데요. 컨소시엄 내의 엔지니어링 물량을 100% 싹쓸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체코 프로젝트가 진전될수록 수주 잔고가 그야말로 퀀텀 점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또 다른 메가 트렌드인 SMR과 신규 기회 요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대형 원전보다 짓기 쉽고 리스크가 적어서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원전 기반의 전력 구매 계약을 활발하게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과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 사이에 200억 달러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그리고 불가리아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이 됐었던 3대장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주가 분위기가 오전장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세 종목이 나란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고 한전기술은 무려 장중에 1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함께 그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면서 이 종목들이 아쉽게도 지금 윗꼬리를 단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전도 쉽게 하차할 섹터는 아니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휴젤,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리서치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휴젤입니다. 과거 고점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 많이 낮아졌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잠시 관망하는 흐름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 가격 경쟁이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고요. 무엇보다 미국 시장 수출이 본격화된다는 점이 기대 요소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을 직판 체제로 전환하면서 올해는 마케팅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클래시스입니다. 역시나 밸류에 대한 부담 감소를 했고요. 수급 쪽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를 멈췄고 개인이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수급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대주주인 베인캐피탈 이슈가 찬물을 끼얹었었죠. 하지만 오버행이나 노이즈를 살짝 걷어내고 본업만 본다면 올해 3사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PER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고요. 기관은 사다가 파는 쪽으로 돌아섰고 외국인과 개인은 매매를 멈추고 눈치를 보는 지금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의 핵심은 역시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이 쓸어서 사가고 있는 국내 리쥬란 매출 그리고 미국 화장품 수출입니다. 다만 화장품 쪽은 실적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고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도 도전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다소 부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CVC의 리파이낸싱 이슈가 엮여 있어서 향후 발빠른 M&A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 종목을 포함한 외국인과 기관의 미용 관련주들 매매 스타일을 파악해보면 이 테마가 뜰 때 세 종목을 다 담는 바스켓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베타가 아니라 초과 수익을 내는 알파 포지션이기 때문에 확실한 한 종목만 골라 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죠. 새 기업 모두 시총이 3, 4조 원대의 간판급 대형주이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면 또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략을 짜보면 코스닥 시장 비중만큼 미용 의료기기 세 종목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이 중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더 실어야 남들보다 더 큰 알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이 텔레방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관련주들 함께 보겠습니다. 휴클파 이렇게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충간지 텔레방에서는 부르던데 휴클파 오늘 주가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함께 이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이 3대장의 주가도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오늘도 현대차 또 다른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대규모 새만금 투자 이슈인데 투자 규모와 내용에 대한 코멘트 텔레방에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무려 5만 장급의 GPU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춘 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현대차가 주도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즉 SDV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전의 플랜트를 구축해서 수소 공급 인프라를 깔고 동시에 기가와트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병행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완성품을 제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운드리 공장과 부품 단지까지 한 곳에 모아 거대한 로봇 제조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AI 수소시티의 건설입니다. 완성형 미래산업 생태계를 새만금이라는 도화지 위에 새로 그리겠다라는 현대차의 웅장한 청사진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SDV 관련주로는 그룹 내에서 IT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 오토에보가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슈어소프트테크도 있습니다. 수전의 플랜트 및 태양광 관련주로는 수소 생태계의 구축에 도움이 될 현대로템과 두산퓨얼셀이 있고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 제조 클러스터 관련주로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물류 자동화와 로봇 시스템을 맡고 있는 현대무벡스가 있고요. 인프라 관련주로는 9조 원짜리의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는 만큼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비엔지스철 같은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수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새만금 지역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새만금 테마주인 모헨즈와 디젠스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오늘 결국에는 이 이슈로 새만금 관련주라는 테마가 또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 언급이 된 모헨즈처럼 부지가 있거나
환경 및 보건 사업과 연결된 종목들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키워드별로 정리해본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오늘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인공답게 현대로템이 오늘 6%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하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26% 넘는 급등세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위아가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현대제철 미국 쪽의 투자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새만금 이슈와 재료가 더해질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대 BNG스틸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모헨즈 현재까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와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에서의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꽤나 앞으로 이제 의미 있는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맥락이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은 임상 2상 이후에 어떤 기술 수출에 좀 집중을 해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임상 3상과 이제 글로벌 판매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자금이 직접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특화 펀드 조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조 원 메가 펀드 조성이 후기 임상 리스크를 업종에 걸쳐서는 좀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치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AI와 같은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전주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바이오 전용의 GPU 2,500개 확충까지 좀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대학 바이오의 어떤 후보 물질부터 임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의료 AI 쪽까지도 충분한 어떤 연속성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CDMO 특별법이나 바이오 시밀러 허가 혁신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앞으로 이제 이번 3월에 또 알츠하이머 학회나 파킨슨 학회 그리고 4월에는 미국 암 학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요인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코스닥 내에서의 제약 바이오 온기가 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안에서 실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현재 가격 1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종목명은 ST팜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어떤 업종의 접근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종목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도 이 업종 내에서의 대표적인 어떤 종목 중에 하나인데 RNA 치료제 상업화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2026년부터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업화 관련 프로젝트가 2개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는 첫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임상 단계에서 매출이 아니라 실제 시장 판매 물량이 붙는 구간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이미 쌓여 있고 지금 고객사의 어떤 파이프라인 결과 발표가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나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T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RNA 치료제 상업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커지는 국면으로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CMO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구조적 체질 변화를 기대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번 ST팜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 4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두산이 하루 만에 각각 목표 주가 3차 그리고 4차를 다 달성해 버렸습니다. 코멘트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방송 외에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한미반도체와 두산이 연일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미반도체는 또 개별적인 호재성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수급의 온기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 35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도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이제 엔비디아 쪽의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36만 원으로 다음 목표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은 내일 아침 10시에 또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 이후에 우리 시장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일 아침 10시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일정은 네이버 밴드에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참고하셔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매니저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